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1년 차를 맞은 민수와 유라 부부의 아침은 늘 평화로웠습니다. 31살의 민수는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29살인 유라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에서였는데 그때부터 유라는 남다른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요양원에서 청소나 식사 도우미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도 공사에도 참여했죠. 민수는 그런 유라의 모습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유라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오늘도 봉사활동을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민수는 잠결에 뒤척이며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야. 점심은 알아서 해결해. 유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어요. 민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유라의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착한데 복도 따라오는 것 같아.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민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유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미묘한 설렘이 숨어 있다는 걸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파운데이션도 한 번 더 덧바르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색상을 골랐죠. 옷차림도 신경 썼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는 보통 편한 운동복을 입었는데 오늘은 깔끔한 니트와 청바지를 선택했어요. 민수는 그런 유라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의식 중에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봉사활동이라는 선한 일을 하러 가는 아내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회복지관 앞에 도착한 유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사활동 자체가 설레서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영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영재는 석 달 전부터 같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33살의 남자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신사적이었던 영재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유라야, 오늘도 왔네. 영재의 다정한 인사에 유라는 자연스럽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봉사활동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복지관 담당자도 젊은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유라와 영재는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되어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가끔 손이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애써 모른 척했어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유라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늘은 어떤 봉사활동을 했어? 어르신들과 만들기 수업을 했어.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 특히 한 할머니는 손자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 유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이 예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라 같은 아내를 둔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죠. 그날 밤 유라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늘 봉사활동 수고했다는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유라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수를 살짝 돌아본 후 유라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렇게 유라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내가 자랑스러울 뿐이었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니 유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유라의 표정에는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하루 종일 회사 일로 지쳐있던 터라 집의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유라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일 봉사활동 가는 건 알고 있지? 응, 알고 있어. 복지관에서 하는 거 맞지?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유라의 다음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이래. 부부 단위로 진행하는 활동이거든. 그래서 다른 봉사자랑 부부 역할을 맡게 됐어. 민수는 잠깐 멈칫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사활동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유라가 하는 일인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떤 분이랑 하게 됐어. 같은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영재라는 분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좋으셔서 담당자분이 추천해 주셨어. 유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영재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세심한 변화까지 눈치채지는 못했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혼자 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으면 더 수월할 거야. 민수의 순진한 반응에 유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믿어주는데 자신은 점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유라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평소 봉사활동 갈 때는 간단한 선크림 정도만 발랐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옷장 앞에서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편안한 운동복 대신 몸매가 드러나는 니트 원피스를 골랐어요. 그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목에는 은은한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잠들어 있었지만 유라가 화장실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는 소리에 잠깐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준비하고 있는 유라가 신경 쓰였지만 다시 잠에 빠져들었죠. 복지관에 도착한 유라는 영재를 기다리며 설렜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부부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재가 나타나자 유라는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재 씨, 안녕하세요. 유라 씨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부터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건가요? 영재의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에 유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냥 봉사활동용 역할극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달콤한 상상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유라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영재와 함께 어르신들 앞에서 부부 행세를 하며 보낸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서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기도 하고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들어오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떻게 갔어? 새로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어르신들도 젊은 부부가 와서 봉사한다고 무척 좋아하시더라. 유라는 되도록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영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며 마치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민수는 유라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갈 때마다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쓰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유라가 또다시 정성스럽게 꾸미는 모습을 보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봉사활동 갈 때마다 더 꾸미는 것 같은데. 유라는 잠깐 움찔했지만 금세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래, 어르신들이 예쁘게 꾸미고 오면 더 좋아하시거든.
기분도 좋아지시고. 민수는 그럴듯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묘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와 유라는 함께 소파에 앉아 각자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유라는 평소처럼 인스타그램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영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유라는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지만 민수는 이미 그 이름을 봤어요. 누구야? 아, 봉사단체 팀장님이에요. 내일 일정 관련해서 연락 주신 것 같아. 유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영재가 보낸 메시지는 업무적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 개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봉사단체에서 개인 연락처로 업무 연락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영재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유라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영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라는 인사말이었어요. 유라는 민수가 세수하는 동안 서둘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는 점점 잦아졌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민수와 유라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유라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영재였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놓고 유라를 바라봤어요. 요즘 팀장님이 자주 연락하시네. 유라는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 때문에 업무가 많아져서 그래요. 부부 봉사 프로그램 담당자시거든. 민수는 그럴듯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영재라는 이름이 자꾸 기억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단체 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말이 되자 유라는 또다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고데기로 말아서 예쁘게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유라를 보며 기분이 복잡했어요. 혹시 봉사활동 말고 다른 약속도 있어? 아니야, 봉사활동만 하고 올 거야. 다만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기로 했거든. 유라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최근 들어 유라가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8시가 넘어서도 유라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기다렸어요.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어르신들이 워낙 즐거워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유라는 평소보다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도 반짝거렸어요. 민수는 그런 유라를 보며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서 뒤척였어요. 유라는 금세 잠들었지만 민수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에게서 느끼는 미묘한 변화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재라는 이름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봉사단체 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라가 그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봉사활동이 없는 날인데도 말이에요. 민수가 궁금해하자 유라는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문득 유라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유라의 휴대폰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봐도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누구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유라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점심때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더라. 아,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많았거든. 미안해. 유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유라가 친구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외근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거래처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오후 3시경에 업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어서 근처에서 커피라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민수가 외근을 나간 지역은 유라가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관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문득 유라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혹시 근처에 있다면 깜짝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복지관 주변을 걸으며 민수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봉사활동 중일 텐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깐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복지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담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파이럴 카페라는 이름의 그곳은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고 분위기가 좋아 보였어요. 민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손님들도 제법 있었어요. 민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여자의 실루엣이 유라와 비슷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해 봤어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유라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라 옆에는 한 남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유라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봉사활동 동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민수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 앞을 지나갈 때 민수는 유라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확실히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라의 표정이 평소 집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훨씬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는 여자 같았죠. 민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두 사람의 뒤를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라와 그 남자가 바로 이 카페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유라와 남자는 민수가 앉은 곳에서 3테이블 정도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신문 틈새로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라는 평소 민수와 있을 때보다 훨씬 활발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짓도 크고 표정도 풍부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남자가 영재일까요? 봉사활동 동료라면 저렇게 사적인 분위기로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봐도 단순한 동료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자가 유라의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친밀한 제스처였습니다. 유라도 그런 남자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한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왜 카페에서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신문을 들고 있는 척하며 계속 지켜봤어요. 유라와 남자는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연인 같은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유라와 남자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가서 유라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카페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은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남자가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유라는 그런 남자를 보며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 후에야 민수는 카페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런 모습으로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본 유라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두 사람의 친밀한 분위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잠든 유라를 바라보며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혹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아내를 몰아세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민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제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는 그런 유라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출근길에 민수는 계속 어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확실한 것을 알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대학 동기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인터넷 검색에 능숙했거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준호야, 혹시 지역 복지관이나 봉사단체 정보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 갑자기 봉사활동에 관심이 생겼어. 우리 동네 복지관 활동 현황을 알고 싶어서. 준호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복지관이나 봉사단체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알려줬어요. 활동 사진이나 후기를 올려서 홍보도 하고 후원자들에게 보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유라가 샤워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검색을 시작했어요. 유라가 활동하는 복지관 이름을 입력해서 관련 사이트들을 찾아봤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다가 드디어 그 복지관의 공식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유라가 등장하는 사진이 있을까봐 걱정되면서도 기대됐거든요.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오호복지관 봉사활동 젊은 부부 자원봉사자 유라와 영재님의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민수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어요. 게시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라와 어제 카페에서 본 그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을 보니 더욱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혼부부인 유라와 영재 봉사자가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부부인 것처럼 소개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라와 영재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어요. 심지어 어르신 한 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축복해주는 듯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부부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거나 두 분 덕분에 복지관이 따뜻해졌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어요. 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싶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부 행세를 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진 속 유라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재와 함께 있을 때의 유라는 마치 진짜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그렇다면 집에서의 모습은 연기였던 걸까요? 민수는 다른 게시물들도 찾아봤습니다. 몇 달 전부터 유라와 영재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들이 꾸준히 올라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 동료로 소개되었지만 점점 부부로 언급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서는 아예 대놓고 신혼부부 봉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댓글에서 어르신 한 분이 손자 며느리 같다고 하시며 예뻐해 주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유라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자연스러운 척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수는 유라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부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집에서 자신에게 보여준 모든 모습들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블로그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이후 민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봉사활동에서 부부 역할을 하는 것과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본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은 단순한 연기로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고민 끝에 민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죠.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업체를 찾아봤어요. 여러 곳을 비교해 본 후 경력이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민수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김 탐정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가 봉사활동을 핑계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탐정은 차분하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하다고 위로해줬어요. 최근에는 특히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먼저 유라의 일상적인 동선을 파악한 후 봉사활동 날짜에 집중적으로 미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민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지불한 후 민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 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유라가 봉사활동을 간다고 할 때도 자연스럽게 배웅해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탐정이 무엇을 발견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첫 번째 조사 결과는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김 탐정이 전화로 간단히 브리핑해줬어요. 유라가 복지관에서 영재와 함께 활동한 후 근처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탐정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카페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불륜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몇 차례 더 미행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김 탐정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탐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유라와 영재가 복지관 근처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봉사활동이 끝난 직후였죠. 두 번째 사진은 2시간 후 같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라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영재는 셔츠 단추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김 탐정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았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어르신들께 부부라고 소개한 거 너무 자연스러웠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영재의 대답도 들렸습니다.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다면서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이어폰을 빼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김 탐정은 추가로 영상 자료도 보여줬습니다. 유라와 영재가 평상시에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들이었어요.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웃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 들은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자신을 속여온 아내의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그동안 유라가 집에서 보여준 다정한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인한 민수는 며칠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하면서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상 정면으로 맞서야 했죠. 그 주 금요일 저녁 유라가 또다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탐정이 건네준 사진들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유라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민수야, 이게 뭐야? 유라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몇 달 동안 해온 일들이야. 봉사활동이라면서
다른 남자와 부부 행세하고 모텔까지 다니면서 말이야. 민수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유라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어르신들께 부부라고 소개한 게 자연스러웠다는 말과 함께 영재와 나눈 친밀한 대화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활동 파트너였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감정이 생겼어. 하지만 너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 유라의 사과를 들으며 민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정이 생겼다고 모텔까지 가는 거야. 몇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와 진짜 부부처럼 지낸 게 단순한 감정이야. 민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고 동시에 영재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제기할 예정이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진과 녹음 자료들이 명백한 불륜의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라는 처음에는 항변하려고 했지만 워낙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서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죠. 법원은 이 사건을 명백한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민수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영재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어요. 판결문에는 혼인의 신의를 배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유라가 활동하던 봉사단체에서는 즉시 제명 조치를 취했어요.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부부 행세를 하며 기관을 속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죠. 지역 커뮤니티에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모범적인 부부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어떤 어르신은 속았다는 기분이라며 허탈해하셨다고 합니다. 영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직원으로 찍혔죠. 결국 영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이 전혀 후련하지 않았어요. 1년간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혀냈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만족했어요. 유라와 영재는 각각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일시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유라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년 전만 해도 행복한 신혼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라는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며 때때로 민수를 힐끗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법정에서 다 했고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있을 뿐이었거든요. 짐을 다 싼 유라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봉사는 좋은 일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더럽힐 줄은 몰랐어. 민수의 마지막 말에 유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1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어요. 혼자 남은 집은 갑자기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곳곳에 유라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고른 커튼이며 소파 쿠션들이며 소소한 장식품들까지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추억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조차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라가 집에서 보여준 다정한 모습들이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재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민수는 그 답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는 본격적인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라와 관련된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각각의 물건마다 두 사람의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사진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들 중에는 유라가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찍은 인증샷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뿌듯해하며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제 보니 모든 게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해둔 폴더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유라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난 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을 보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유라가 진짜로 봉사 정신이 있어서 그런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영재를 만나기 위한 핑계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한 일을 가장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더욱 배신감을 키웠습니다. 민수는 하나씩 사진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지통으로 옮겨지는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진 삭제 작업이 끝난 후 민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진실을 모른 채 억지로 참아왔던 스트레스들이 비로소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된 집에서 민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도 승진 기회가 있다고 했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지만, 언젠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유라가 보여준 봉사정신은 결국 가면이었습니다. 진정한 선이라면 그런 식으로 더럽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는 앞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민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비록 상처받은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도 생겼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더 잘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민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을 돌아본 후 언젠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